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자기 관리 역량 코칭하기. 부제는 구글 캘린더와 태스크로 자기 관리 역량 함양하기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알림장 어플을 통해 내용을 공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학생이 알림장을 받는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미확인 학생에게 알람을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어플을 통해 한 번 더 클릭하고 들어가야 하므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깜빡하는 학생도 있고 5학년임에도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일정이 다르고 수업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한 것이나 각 팀별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다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지닌 시대이기에 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 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활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지도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캘린더 위젯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스케줄과 할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코칭해 준 것이죠. 실과에서는 시간 자원 관리 단원이 있기에 저는 이를 재구성해서 적용해 보았지만 이런 단원이 아니어도 앞으로 이 방법을 학기 초에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구글 계정만 있으면 구글 캘린더와 태스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 중심으로 몇 가지 꿀팁 전해 봅니다. 구글 캘린더나 태스크의 기술적 활용법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구글 캘린더에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반복 일정을 통해서 기입하도록 합니다. 둘째, 구글 태스크에 본인이 해야 될 과제를 직접 입력하도록 합니다. 셋째,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캘린더에 올리고 공동 참여자의 다른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초대하도록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전체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전체 20명을 그룹 이메일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 하나만 입력을 해서 학생 전체에게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실습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이 구글 메인 화면에서 이제 나인닷에 들어갔을 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캘린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는 솔직히 지메일로 들어왔을 때 볼까요? 이렇게 구글 메인 화면에서 지메일을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측에 보면 구글 캘린더와 구글 태스크를 둘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캘린더 로드 중이라고 떴는데 여기 우측에 보이시면 여기 캘린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에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태스크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캘린더에 나인닷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리고 지메일에서 캘린더를 클릭하고 여기 뭐 새 탭에서 열기 이렇게 해서 들어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 단위로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보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일 단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방식은 바로 월 단위겠죠. 이렇게 월 단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케줄을 이제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 단위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이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제 일정, 내가 리코더 프로젝트라던가 독서라던가 지금 타자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개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자기의 스케줄 상에서 네, 넣는 방식을 이제 안내를 해 줬는데요. 이런 거죠. 오후 5시에 나는 이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시간으로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물론 이렇게 클릭해서 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오후 4시 30분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이렇게 30분간 리코더 연습이다. 리코더 연습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복입니다. 이게 매일 반복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지 이것들을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월에서 금요일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참석자 추가가 있습니다. 지금 리코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같이 만약에 같은 시간에 하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참석자를 추가해서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참석자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이제 치면 네, 해당 이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네, 제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참석자가 주최자가 있고 참석자들이 있죠. 이 참석자한테 이메일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이제 하면 되고 이 색깔도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네, 색깔을 이제 다르게 해서 저장을 하더군요. 자, 그리고 이런 알람 표시, 알람을 5분 전에 할 건지 10분 전에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네, 지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석자에게 초대 이메일을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네, 초대를 수락하면 네, 그 친구의 메일에도 똑같이 그 캘린더 일정이 공유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초대를 수락하지 않으면 네, 본인의 캘린더에 뜨지는 않는 거겠죠. 자, 저는 보내기로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라고 했죠. 제가 월화수목금 반복이라 했는데 이 월 단위로 한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네, 제가 지금 한 주부터 네, 이렇게 4시 30분부터 계속 리코더 연습의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신의 캘린더를 관리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월 어디다 있을까요? 네,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캘린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일정 할 때, 뭐 이 일정만 할 거냐, 이 일정이나 모든 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안내를 해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간을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자 연습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연습 시간을 여기다 했는데 이 연습 시간을 이제 다른 데로 옮길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 시간을 네, 더 넓게, 좁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단히 직관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이것들을 네, 직접 자신의 스케줄을 학원이라던가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기로 계획했던 것들을 입력하도록 했고요. 자, 그럼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측에 보면 태스크가 있고요. 이거는 할 일 목록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숙제가 수학 익힘. 오늘 해야 될 게 수익 네, 34쪽이다. 자, 이게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독서 30분 과제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숙제 중에. 글쎄요.
네, 그래서 영어 숙제, 뭐 영어 과제라던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고, 이 날짜도 마감 기한 같은 거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언제까지냐, 뭐 시간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이게 반복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이 그날 해야 될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했어. 그럼 체크하면 이제 이렇게 사라지죠. 독서 30분 했어. 완료하면 사라지죠.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아, 다 했구나. 하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관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 다음날이 됐는데, 이 다음날 또다시 할 일 목록이, 네, 반복되는 일정들이 있죠. 여기 보면, 아, 오늘도 독서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오늘,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 수학 오답 정리를 오늘 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완료됐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시, 네, 어, 다시 이제 목록을 다시 재생시켜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아, 오늘 수학 오답 정리 다 했어. 그리고 독서 30분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뜨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네, 잠시 얘를 좀 살려볼게요. 자, 독서가 있는데 이 독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이라고 뜨죠. 오늘이라고 뜨는데 이게 날짜를 반복을 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 자, 몇 번 반복할 것인가. 자, 이거를 할 일이 지금 몇 번인가. 자, 우선은 한 5번? 이렇게 반복해 볼까요? 자, 5회 반복. 자, 위에 보이시나요? 위에 지금 보면 할 일들이 쭈루루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하게끔. 그러면 내일이 돼도 네, 이 독서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날 돼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일정으로 설정해 놓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을 구글 캘린더와 구글 태스크 이 두 가지 어플을 깔게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위젯으로 네, 메인 화면 맨 앞에 이것이 한눈에 딱 보이도록 위젯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실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기술을 교육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하느냐는 온전히 교사의 문제의식에서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에 의해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들도 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맞게 현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하나씩 풀어보려는 도전을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작은 도전이 모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